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진심인 축구 채널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목이 안 좋아서 이틀간 휴식기를 가졌다가 오늘 어린이날 기념이기도 하고 해서 축구 뉴스와 함께 밸런스 게임, 저에 대한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린이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축구 뉴스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테르가 요나탄 타를 영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버쿠젠의 요나탄 타는 여러 팀에 관심을 받는 중인데 그중 하나의 팀으로 인테르가 그 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죠. 지난주에 토트넘전 5대1 승리로 5년 만에 EPL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토트넘 유로파 우승을 위해 빌라전 연기를 요청했지만 빌라는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케인이 경고 누적으로 라이프치히에 전에 결장을 했고 이 경기는 3대3으로 비겼다고 해요. 안첼로티가 브라질 국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토트넘 감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국대가 2030년 월드컵까지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히어리고가 떴는데요. 다이어가 AS 모나코로 가게 됐고요. 루카스 베리발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2031년까지 계약 기간이라고 하고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의 롤 모델은 손흥민이고 베스트 프렌드는 대안이라고 합니다. 클루셉스키. 맥칼리스터 레알 이적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리버풀의 중원의 중심이자 우승팀의 일원 맥칼리스터가 레알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바니우송이 3경기 출장 징계가 철회됐다고 합니다. 바디가 울부스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아렐날이 ACL 4강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고 사비 알론소가 레알을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너가 레버쿠젠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테타가 맨유를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냐가 약간 SS 자리에 서주면 마테타가 더 위쪽에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래시포드는 시즌 아웃을 당했다고 합니다. 호벨이 첼시 이적수를 돌고 있고요. AT 마드리드가 로메로와 벤탕을 원한다고 합니다. 보엔이 토트넘에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나온 18개의 뉴스를 정리를 해봤고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를 정리를 해버리자면 해리 케인이 우승 확정이 되었고 이강인이 ATM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우픈이라긴 한데 사우샘튼과 레스터의 경기에서 바디가 골을 넣고 나서 주심이 뇌진탕 증세로 쓰러졌는데 주심 휘슬을 빼앗아 불어서 위험 상황을 없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 위험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대기신고 바꿨습니다. 그 의심적인 부분을 내서. 호드리구 레알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돌고 있고요. 콜파머가 19경기 만에 득점골을 가동하면서 3대1 첼시가 리버풀을 누르고 챔스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가겠습니다. 송범근이 K리그 1 11라운드 MVP에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화성이 천안시티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구 뉴스는 이렇게 짧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새 컨텐츠는 아니고 중계는 새 컨텐츠지만 중계랑 내일 진행할 컨텐츠는 축구 영타 강사라는 컨텐츠예요. 좀 스포긴 한데 축구 영타 강사라는 컨텐츠로 제가 시즌이 끝날 무렵 팀에 대해 분석을 하는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는 영구적으로 가져가는 신규 컨텐츠지만 이거는 그냥 단기 이벤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기념 방송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채널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를 좀 알려드리고자 여러가지 질문 응답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방송이니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구에 관한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자연스럽게 일반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해와 양해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축구 감독이라면 축구는 잘하는데 인성이 안 좋은 선수, 축구는 못하는데 인성이 좋은 선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해오진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을 해드릴 건데 이건 쉽습니다. 저는 무조건 축구는 못하는데 인성이 좋은 선수를 택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는 잘하는데 인성이 안 좋은 선수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감독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축구를 못하면 그 축구는 감독이 어떻게 갤고 닦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팀적으로 보탬이 되는 선수를 시킬 수 있어요. 왜냐? 인성이 좋기 때문에 그거에 잘 따르거든요. 하지만 축구는 잘하는데 팀이 안 맞아. 그래서 팀에 녹아들려 하는데 인성이 안 좋은 감독한테 대듭니다. 저는 인성이 좋은 선수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성이 좋은 선수는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축구 잘하면 물론 좋죠. 축구 잘하는데 인성 좋은 게 베스트입니다. 외모 차은우 축구 실력 손흥민. 왜냐면 외모는 사실 제가 좀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외모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부모님께서 낳으신 그 자체의 얼굴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얼굴입니다. 물론 축구 실력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축구 실력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축구 실력은 이제 아무리 이제 타고 나더라도 손흥민 같은 노력의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타고 나더라도 손흥민같이 위대한 선수가 되려면 노력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이기는 게 재능이라고 이영표 선수가 계속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노력을 계속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 실력 손흥민이면 그냥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 없이 진출한다?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독,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외모 차은우가 더 좋으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생긴 그 자체로 너무나도 우리 구독자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실력은 어쨌든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잘생기고 멋지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 없는 손흥민은 너무나도 여러분도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감독인데 제안이 들어왔다면 100억 주는 무명팀, 1억 주는 프리미어리그 유명팀. 저는 1억 주는 프리미어리그 유명팀 가겠습니다. 왜냐면 돈은 차곡차곡 쌓으면 되지만 경험이라는 거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억을 똑같이 줘야 돼요. 클리스만 데려오겠습니까? 투엘 데려오겠습니다. 투엘 데려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비교 대상이 그런가요? 그러면 안첼로티 데려오겠습니까? 클리스만 데려오겠습니까? 안첼로티 데려가잖아요. 그것처럼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 클리스만과 안첼로티 모두 중국 리그에서 뛰면은 중국 리그 감독이었다. 중국 리그만 계속 감독을 해왔다. 그러면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첼로티 레알 감독이었잖아요. 그럼 고민할 말로만 하죠. 그게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억 주는 프리미어리그 유명팀 가겠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선수가 똑같은 선수라면 손흥민 대 김민재. 전성기 시절입니다, 고민이 되는데요. 손흥민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손흥민 선수가 저 빼고 10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공격이 엄청 나겠죠. 골을 엄청 넣을 거죠. 그러면 반대로 김민재 선수가 10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골을 안 먹겠죠. 제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에는 김민재 선수가 10명이라서 좋은 부분은 피지컬적인 부분, 또 수비력이 좋은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좋은 부분은 공격력이 좋고 또 엄청난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김민재 선수가 만약 10명이라면 저는 많이 부담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저 빼고 피지컬 좋은 선수가 10명인 거잖아요. 그럼 저는 많이 부담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네, 조금 더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택할 수 있고요. 김민재 선수도 저 좋아합니다. 김민재 선수 또 있으면 좋죠. 그냥 김민재 반 손흥민 반 하면 너무나 좋죠. 저 빼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손흥민 vs 김민재. 2002년 선수를 2002년 선수 한 명을 지금 국대로 데려온다면 누굴 데려오고 싶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국대는 레프트백이 문제입니다. 레프트백. 지금 레프트백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영표 선수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이영표 선수를 레프트백으로 쓰거나 아니면 송정국 선수를 쓰거나 네 그렇게. 반대로 2002년 국대에 2025년 국대 선수를 한 명 데려간다면 손흥민 선수죠. 왜냐면 그 프리미어 2002년 그 4강 갔을 때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확률한다. 우린 결승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자, 내가 감독이라면 스트라이커 자리에 주민규 vs 오세훈 vs 오영규. 주민규 선수는 오세훈 선수는 높이, 오영규 선수는 발이 빠르고 재치 있죠. 주민규 선수는 등으로 잘 버티고요. 저는 오영규 선수요. 왜냐면 나이도 가장 어리죠. 오영규 선수가 어리고 또 유망하고 또 발 빠른 공격수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스트라이커에 갖다 놔도 되고 왼쪽에 갖다 놔도 되고 오른쪽에 갖다 놔도 되고 약간 섀도우 스트라이커에 갖다 놔도 되는 그런 선수를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규, 오세훈 선수도 분명히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긴 합니다만 내가 토트넘 감독이라면 토트넘 선발 명단을 어떻게 만들 건가요? 지금 선수로 구성을 한다면 비카리오 골키퍼,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왜냐면 스펜스 선수가 한참 좋았을 텐데 요즘에 우도기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가다 보니까 스펜스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요. 어제 경기도 그렇고요. 지난 웨스트햄전, 네, 그러니까 방송 찍는 기준으로 어제 경기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뽀백은 이렇게 구성을 할 것 같고 미드필더 벤탄쿠르. 여기 미들진이 항상 고민인데 저는 벤탄쿠르, 메디슨, 베리발 가겠습니다. 왜냐면 클루세스키가 요즘에 예전과 같은 폼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폼을 보여준다면 클루세스키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베리발, 메디슨, 벤탄쿠르고요. 공격진은 손흥민, 솔랑케, 오도베르.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노련함, 경험, 그리고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고, 솔랑케 선수의 성실함을 또 빼놓을 수 없고, 오도베르 선수의 스피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존슨 선수랑 오도베르 선수가 고민인데, 오도베르가 요즘에 또 나올 때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오도베르 하겠습니다. 존슨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도베르를 선호하긴 해가지고, 평생 겨울만 있다 vs 평생 여름만 있다. 저는 평생 여름만 있다를 하겠습니다. 제가 겨울에서 싫은 건 춥고 너무 패딩 같은 걸 입어야 되고 그런 게 싫고 여름은 벌레, 무더위 이런 게 싫은데 여름엔 또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패션을 좀 패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스타일을 여러 가지를 선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원한 것도 선호할 수 있고 뭐 약간 그런 느낌?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라면만 먹어야 한다. 평생 치킨만 먹어야 한다. 평생 라면만 먹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제가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긴 먹어요. 잘 먹는데 뭐 가끔 사면은 가족들이랑 또 잘 먹고 하는데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라면을 먹으면서 한식 위주를 좋아해서 국물, 면 이런 위주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면만 먹어야 한다 택하겠습니다. 약속은 언제나 10분 늦기. 약속은 항상 1시간 일찍 가기. 전 약속은 항상 1시간 일찍 가기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약속 늦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원을 가야 된다. 3시 학원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저는 항상 2시 한 45분까지 도착을 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라도
예를 들어 10분 걸리는 거리는 20분 전에 출발합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 때도 항상 10분 제가 먼저 나가 있지, 제가 항상 늦게 나가는 편은 거의 아니라서.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축구학원을 다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다니던 곳도 항상 전 학원 때문에 좀 늦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남을 기다리게 하는 걸 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약속은 항상 1시간 일찍 가서 제가 그러면은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결코 피곤해지지 않는다. 결코 피곤해지지 않는 거 하겠습니다. 살은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살은 뭐 쪄도 빼면 되는데 피곤한 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대신 결코 피곤해하지 않는 체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졸린 상태가 평생, 항상 배고픈 상태가 평생, 항상 배고픈 상태가 평생 하겠습니다. 제가 배고프면 뭔가 집중을 하면 그걸 잊혀지는데 졸리면서 뭔가를 하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배고픈 상태가 평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에 10억 받기, 평생 매달 200만원 받기. 저 평생 매달 200만원 받기요. 1년 뒤에 10억 받으면 10억 금방 씁니다. 평생 매달 200만원 받으면 일도 할 수 있고요. 1년 뒤에 10억 받으면 1년 동안 일도 안 해요. 200만원 받으면 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또 저축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매달 200만원 받게 하겠습니다. 저임금 보람찬 일하기, 고임금 싫어하는 일하기. 저는 저임금 보람찬 일하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꿈은 아나운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나운서를 하고 돈을 조금 준다. 예를 들어 아나운서를 하고 한 달에 300만원? 뭐 농사 일을 하고 한 달에 1억. 그래도 저는 아나운서 하고 1년에 300만원 한 달에 300만원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농사를 하고 한 달에 1억보다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임금이라면 싫어하는 일, 돈 조금 모으면 금방 때려치기 일수인데, 저는 조금씩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수명을 대가로 100억 받기, 100살 장수를 보장받기. 100살 장수를 보장받으면 되죠. 100살 장수를 보장받으면 한 80살까지 일해서 돈 잘 모아놓고 100살까지 또 건강해서 잘 살면 되니까요. 언제나 무료로 쇼핑하기, 언제나 무료로 해외여행하기, 언제나 무료로 해외여행하기요. 왜냐면 쇼핑이라는 거는 물건을 제가 받아서 그거를, 예를 들어 이 아이패드를 제가 샀습니다. 이걸 소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이 차이예요. 언제나 소지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추억을 쌓는 거냐. 저는 가족들과 언제나 무료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서 추억도 쌓고 놀고 싶습니다. 저임금 여유로운 삶, 고임금 바쁜 삶. 저는 사실 제가 사실 저임금 보람찬 일하기를 뽑았잖아요. 근데 여기선 고임금 바쁜 삶을 뽑을 겁니다. 보람찬 일을 하지만 그 중에도 저임금에서 여유롭게 사느냐? 예를 들어 아나운서라면 축구 아나운서라면 제가 경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잡아서 여유롭게 사느냐? 많이 잡아서 바쁘게 사느냐? 이 뜻인데 저는 많이 잡아서 바쁘게 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 돼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뛰어다님이요.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손바닥에 언제나 설탕이 묻어있음, 발바닥에 언제나 젤리가 묻어있음. 손바닥에 언제나 설탕이 묻어있는 거요. 발바닥에 언제나 젤리가 묻어있으면 거취를 못하지 않을까요, 거의? 웃을 때 원숭이 소리가 남, 울 때 돼지 소리가 남. 울 때 돼지 소리 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밖에서 잘 안 웁니다. 뭐 축구를 하다가 얼굴에 맞아서 엄청 아파도 잘 안 울어요. 저는
밖에서 뭐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우는 편이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밸런스 게임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어린이날 되시고요. 내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 영타 강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중계도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지금 시간에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소통하는,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의 지식의 주전할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